안녕하십니까. 발자국TV의 진영수입니다. 많은 비가 내립니다. 아마 이 비 끝나고 나면 겨울을 재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가 산발적으로 300명을 늘어난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문득 거품은 여러분, 거품은 언젠가는 꺼지는데 거품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그것이 궁금해서 제 사견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여러분, 비누로 거품놀이 많이 해보셨죠? 적당한 바람이 솔솔 입으로 불어주면 거품은 항상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거품이 언제 꺼지냐 하면 공중으로 올라가다가 햇빛이 쬐이고 하면 서서 그때 뻥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즉 유동성이라는 말은 바람을 계속 불어주니까 거품은 계속해 형성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이 30년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를 주잡던 그 일본이 노벨 문학상도, 노벨상도 많이 배출한 그 일본이 왜 10년이니 20년이 30년이 한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계곡이 깊으면 산도 높고, 산도 높으면 계곡이 깊습니다. 그때 한 것이 너무 올라서 꼭대기에서 내리꽂으니까 지금도 수습하는 기간이 20년, 10년 그렇게 계속해서 수습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다시피 빛이 없으면 위기가 와도 어떻게 적당히 줄이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준 기축통화니 일본도 그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기축통화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있다고 한들 그 외환보유고 제가 볼 때는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땐 눈치 빠른 사람은 외환보유고 거기에씩 받아나면 어느 순간 민물 빠지듯이 쭉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그 과도한 대출, 빚이 결국은 발목을 잡습니다. 제 느낌을 지금 생각하니까 제 오랜 동안 10년 이상 한 곳에서 부동산 하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을 사고 올로손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집을 내놓고 내 뒤에 사람이 집을 사주고 그 내가 팔고 나서 제가 갈 데가 있나? 그것이 문제입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집값은 올라 있는데 내 집을 사줄 사람도 없고 내가 그걸 팔아가지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위에 꼭지에 왔다는 그 반증입니다. 왜냐하면 기축통화 같으면 미국을 보지 않습니까? 미국은 재정적자, 무역적자가 항상 발생합니다. 그 기축통화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재정과 무역이 왔을 때, 거품을 꺼줬을 때, 실물 경제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왔을 때 기축통화가 계속 유지됩니다. 미국 잘 보십시오. 자기 보호 무역이라고 자기가 거품이 과다하게 깨면 금리를 반드시 올려서 잡는데, 지금 돈을 풀어도 실물 경제에 가지 않고 자산시장으로 흘러드는 게 좋은 징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품이 낄 수 있는 좋은 징조.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써 노력하지 않고 자산시장 흘러가서 자산시장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주식을 사놓으면 내가 힘들어서 돈을 벌지 않아도 그 자산시장에서 거품을 끼워서 내가 샀는 가격이 2배, 3배 오른 가격이 누가 쉽게 돈을 벌려 하지 힘들게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거품을 끼웠다는 좋은 징조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돈을 벌면은 소비로 흘러들어서 경산이 유발되고 공장이 돌아가고 인원을 뽑고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게 막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기 징조를 제가 직감을 했고, 부동산에 내가 내놓았을 때 내 뒤에서 받쳐줄 사람이 없다는 거고, 물론 박근혜 정부 때 미친 정세, 깡통 정세, 그때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왜 집을 삽니까? 그런 분위기가 금리가 떨어지고 하던 게 20대, 30대가 제가 볼 때는 직업이 있어서 연끌을 했다 그러면 그분들은 앞으로 생활이 챙청하지 많았기 때문에 물론 젊어서는 한 번도 투자해보고 고생도 해볼 정도 되는데 은퇴자가 이제 나와서 뭘 하려고 그러면 할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이테크 하려가 밖에 나와서 할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몸소 담을 때는 나가면 모든 것이 있다고 한들 막상 그 직을 그만두고 밖에 나오면은 아무 쓸모가 없는 그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을 100세 인생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고 살라고 하면은 물론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100세 인생에서 보람된 일을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조그만 용돈이라도 벌어야 되면 그 일이 엄청나게 좋은데 지금은 돈을 이닥청물 벌 수 있는 다운 사회 구조가 없습니다. 사회가 그만큼 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바로 그겁니다. 투명사회, 공정사회 하는데 공정 너무 믿지 마십시오. 세상은 어차피 공정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공정하다가 하면 그분들을 경계하십시오. 지금 정부에서 모든 정책이 안 그래도 다 빠지고 있는 그 실정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핑계대기 딱 좋습니다. 모든 것을 코로나로 핑계대서 계속 핑계대는데 얼마나 다급한지 지금은 잘 모릅니다. 내년 3월 말까지 한번 기어 보시고 얼마나 현재가 이중한지 그리고 지방이나 서울 할 것도 없이 빈 상가가 늘어나고 노후 자금을 상가에 투자했던 그 은퇴자들도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이 그 이야기를 논하기 전에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듯이 그 수습한다고 그 기간이 엄청나게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날은 자기 분수에 맞게끔 빚을 줄이고 빚을 만약 했다 그러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부자들은 1년 전부터 현금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들이 현금을 비축하고 있다는 것은 조만간 큰 위기가 닥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눈치를 채시기 바랍니다. 과도하게 대출이 꺼져서 했던 것은 한순간에 풍선이 터듯이 거품이 터듯이 뻥 터지면은 제가 볼 때는 감당을 못합니다. 잘못하면은 준 기축통화가 일본이 수습하는데 10년 부족해서 20년, 30년이 걸렸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더 걸릴 줄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남북한 통일이 됐을 때 우리의 자본 돈과 북한의 생산 기반 시설이 아울러졌을 때 소득 5만 달러, 8만 달러 그 희망이 한 곳에 있습니다. 그 한 곳 희망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자기 분수에 맞게끔 빚을 줄이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발자국TV의 진정수입니다.